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언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가씨가 어쩐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엄마 생신이어서 가족끼리 식사나 할까 하거든요. 혹시 오빠랑 새언니 시간 괜찮나 전화해봤어요. 오빠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요. 아마도 그이는 아가씨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네? 제 전화를 안 받을 거라니요. 저 몰래 시댁 식구들끼리 수군대는 것 같길래 제가 기분 나쁘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가씨 생각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이랑 어머니랑 아가씨랑 통화할 때마다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엄마랑 저는 혹시나 언니가 불편할까봐 오빠한테만 연락한 거거든요. 암튼 저는 시댁 식구들끼리 수군대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랬다면 죄송해요. 제가 새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새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새언니의 성격 자체가 워낙 까칠해서 엄마랑 저는 되도록이면 새언니와의 연락을 피하곤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오히려 불만이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는데요.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 후 오빠랑 연락이 되지 않아 엄마가 새언니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언니가 오빠를 엄청 나무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며느리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개념 없는 시어머니인 거야. 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니까 자기가 잘 좀 말해놔. 난 괜시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새언니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새언니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언니는 우리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오빠나 새언니에게 연락하는 게 그냥 싫었던 거죠. 그날도 제가 엄마 생신 때문에 오빠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오빠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인데 새언니가 그런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새언니의 마음을 짐작한 채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엄마 생신은 우리가 그냥 챙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아가씨 말이 참 그렇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굳이 이렇게 전화까지 해놓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니요. 그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새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새언니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가씨, 지금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새언니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쯤에서 저도 잔뜩 짜증이 나 있었기에 제가 그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듯 말했어요. 그리고 제 말에 새언니가 신경질적으로 한마디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날 우리는 바빠서 못 가니까 돈이나 좀 보낼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라며 제가 말하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 뒤 새언니가 엄마 통장으로 5만 원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엄마 생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빠까지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아마도 새언니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 않았나 추측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오빠를 원망할 뿐이었어요. 오빠는 결혼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오빠가 새언니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언니 집안은 공무원 집안으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엄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얕잡아 보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어쩌다가 가사 도우미를 하게 되신 거예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새언니의 물음에 어찌나 놀랐던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했기에 놀란 채 서 있던 엄마 대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인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남매를 키우셔야 했기에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가사도우미 일을 추천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시거든요. 저는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우리 엄마도 우리 남매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항상 자랑스러워요.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어머님도 선생님이셨다면 모를까? 가사도우미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가사도우미가 어때서요?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새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새언니의 얼굴에는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이 오빠라는 인간은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듯 새언니는 우리 엄마가 가사도우미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창피해했고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빠조차도 우리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듯 해보였어요. 그랬으니 엄마 생신이라고 전화 한 통도 없이 새언니가 딸랑 5만 원만 보내왔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해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거지 적선이라도 하듯이 보내왔으니까요. 결국 화가 난 엄마가 그 5만 원을 다시 돌려보내곤 오빠와 새언니의 전화를 차단하기에 이르렀어요. 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네. 내가 거지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결혼할 때 절대 돈 보태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네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래. 너 결혼할 때도 똑같이 해줄 참인데 너만 주는 것도 그렇잖니. 우리 결혼할 때는 안 보태줘도 괜찮아. 그니깐 엄마 노후 준비나 해.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니들 오빠 부부한테 나도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야. 너만 결혼시키고 나면 나는 그냥 내 인생 살 생각이야.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 뒤 우리는 오빠 부부와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는데 엄마와도 대면한 채 간신히 사진만 찍고 갔거든요. 다만 우리가 결혼을 한 뒤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챙기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으로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참 많이도 챙기곤 했는데요. 엄마 또한 우리 남편이 아들보다 더 편한 모양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상의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부부를 친정으로 불렀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몇 번이나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집으로 오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한 뒤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갔는데요. 우리를 보자마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기 말이다. 내가 일하는 집의 사장님이 나한테 주식인가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주식?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분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걸 왜 엄마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랑 운전기사 정기사님 둘한테 준다고 하더구나. 뭐? 진짜 이상하네. 엄마 그동안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돈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 근데 그 회사 주식은 왜 준다는 거지? 난 보너스라고 엄마한테 막 돈 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어. 무슨 보너스를 그렇게나 많이 줘?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집 주인, 아니 그 사장님이 처음부터 엄마를 꼭 찝었다는 것도 이상했어. 그거야 내가 일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고 하잖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것도 가사도우미한테 돈을 막 퍼주겠어? 생각해봐. 엄마 전에 일하던 집보다 지금 일하는 곳이 일도 조그마하고 돈을 훨씬 많이 주잖아. 근데 그 회사 주식까지 준다고? 이건 뭔가 이상해. 그 사람 사기꾼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그동안 엄마한테 미끼를 던졌던 거지. 잘 생각해봐.
혹시 주식 줄 테니까 돈을 얼마 투자해라. 그런 말은 없었어? 아니, 그런 말은 없던데. 그냥 나랑 정 기사님이 그 집 할머니를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던데. 그리고 사장님 회사 그렇게 작은 회사 아니야. 엄마 그 집에서 별거 하는 것도 없다며. 음식 조금 하고 청소하고 그 집 할머니 말벗 해주는 게 전부라며. 근데도 돈은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주고. 뭔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가? 근데 아무리 봐도 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참 착한 사람들 같던데. 엄마, 사기꾼이 얼굴에 나 사기꾼이다 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 봤어? 원래 사기꾼들이 더 착하게 생기고 그런 거야. 거기에 깜빡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라고. 그런가? 하긴 나도 좀 뭔가 이상하긴 했어. 아니 나한테 주식을 왜 주냔 말이야. 정 기사님이야. 사장님과 아는 사이라 이해가 되지만. 뭐? 정 기사님이 그 집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였어? 그게 정 기사님은 사장님 친한 친구분 아버님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정 기사님한테 그렇게 깍듯할 수가 없어. 정 기사님도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대체 뭔 꿍꿍이가 있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그러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나도 처음이네.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자네 생각도 그렇지? 뭔가 이상하긴 하지? 네,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장모님, 혹시 그 사장이란 사람 전화번호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네가? 그래주면야 나는 좋은데 자네 바쁜데 미안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럼 그 사장님이란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회사 오너가 저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하면 제가 통화하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알겠네. 그럼 내가 내일 가서 한번 물어봄세. 남편의 말에 안심이 됐던 것인지 엄마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얼마 뒤 남편이 제게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잘 확인해보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무튼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몇 번이나 저를 안심시키고는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만나고 온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너무나 놀란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남편과 그 사장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사장님과 약속을 하고 한 카페에서 그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왔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희 여사님 사위분 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숙희 여사님이 사위분과 따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요?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장모님께서 워낙 좋게 봐주셔서요.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니 숙희 여사님께서는 사위가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남편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는데요. 사장이란 사람은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이 훨씬 더 좋더랍니다. 워낙 맑게 보이는 눈동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봐도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을 향해 시종일관 미소 짓던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는데요. 제가 숙희 여사님께 저희 회사 주식을 좀 드리겠다고 한 게 궁금하셨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사도우민 우리 장모님께 아무 이유도 없이 사장님 회사 주식을 일부 주시겠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네, 그런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혹시 그 사연에 우리 장모님이 관련되어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키 여사님이 입이 닳도록 사회 칭찬을 하신 이유가 있군요. 수키 여사님께 이렇게 든든하고 똑똑한 사위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이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냥 일종의 죄책감과 감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키 여사님의 돌아가신 남편분과 제가 잘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과 잘 알던 사이였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스승님이요? 예,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사장님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사장님이 아빠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은 부모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었다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모든 것에 다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학교에서도 거진 포기 상태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빠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던 사장님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수업이 다 끝나고도 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에게 읽을 만한 책을 주고는 교실에 남아 그 책을 읽으라고 했다네요. 대신 아빠도 그 옆에 앉아서 다른 책을 읽으며 같이 있어줬고요. 책과 함께 간식거리도 챙겨서 같이 먹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사장님이 책을 읽는 둥 마는 둥 대충대충 읽어넘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 읽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지더랍니다. 특히나 아빠가 골라준 책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살면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던 사장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네요. 책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자신보다 더욱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노력하면 저 책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 뒤 사장님의 눈빛 자체가 변해갔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건넨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 넌 네가 바란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다. 얼마 전에 네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할머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시더구나.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할머님의 삶도 달라지는 거야. 할머님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며 눈치 보며 살게 할 건지 아니면 어디 가든 손주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시게 할 것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최소한 할머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말로 사장님을 이끌어줬다고 하네요. 또한 사장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 엄마의 모습도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 우리 집에 몇 번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빠가 집에 데리고 왔던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세월이 꽤 지났었기에 엄마가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인절미를 직접 만들고 계셨어요. 갓 만들어진 인절미에 콩고물을 묻혀서 제 입에 넣어주시던 모습이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위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인절미를 자주 드시는 거군요. 장모님이 우리한테도 인절미를 몇 번 가져다 주셔서 저도 잘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사모님이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모님은 절 기억하지 못하시더군요. 아마도 그동안 저 말고도 수많은 학생들이 집에 왔었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돌아가신 뒤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살림만 하시던 분이 남매를 홀로 키워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삶이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네요. 그랬으니 더욱 기억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찾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더 빨리 선생님을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선생님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뒤더군요. 이렇게 빨리 떠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눈물 말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모님께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네, 그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도 별로 없으면서 돈은 많이 주신다고 장모님이 항상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돈을 꽤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우리 집 기사님도 제 친구 아버님이신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형편이 좋지 않아 아버님이 일자리를 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제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운전해 주시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으니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은 성공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마련인데 사장님은 다 기억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장모님을 좀 설득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모님은 이 사실을 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장모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모님과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선생님 제자인 걸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주식을 드리는 이유도 잘 둘러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사위를 워낙 믿기에 사이가 괜찮다고 하면 바로 믿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증여해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까지 주식이 뭐 대수겠습니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 할머니가 자주 웃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냥 다 감사할 뿐입니다. 라며 사장님이 남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 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잘 설득했어요.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던 엄마를 설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엄마에게 당분간 주식을 절대 팔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기에 엄마는 그 주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뿐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꽤 큰 돈이었음에도 엄마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주식이 꽤 많이 올랐기에 남편과 상의를 한 후 그 주식 일부를 팔아서 꽤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엄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죠. 오빠와 새언니는 연락 한 통이 없었기에 그러한 소식을 한참 나중에 듣게 된 모양인데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던 모양인지 어느 날 득달같이 엄마에게 쫓아왔더랍니다. 집을 둘러보던 새언니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물었다네요. 어머님, 대체 뭘 했길래 이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가사도우미로 이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집은 못 산다고 하던데요? 그걸 네가 왜 묻는 거냐? 가사도우미 따위가 감히 공무원한테 뭘 말할 게 있겠니? 어머님, 혹시 로또 1등 당첨된 거예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막 몇십억 되신 거예요? 니들 그만 가봐. 우리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기로 했잖니? 근데 니들이야말로 왜 와서 귀찮게 해?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집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도 조금 보태주시면 안 돼요? 혹시 아가씨한테 돈 주신 건 아니죠? 내가 우리 딸한테 돈을 주던 말던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는데. 솔직히 고모부는 은행 다니니까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어머님 아들은 중소기업 다녀서 돈도 잘 못 벌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 사람이 하나뿐인 어머님 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들?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아들 그거 다 필요 없더구나. 사이가 아들보다 훨씬 나아. 그동안 우리 사이가 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니들이 알기나 해?
그리고 그 잘난 공무원식이나 돼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도 돈이 있었으면 챙겨드렸죠. 근데 사는 게 빠듯하니 못 챙겨드린 거잖아요. 니들 잘 들어. 우리 사이는 지금도 나한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 물론 사돈들한테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신혼부부는 내가 부자가 됐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더라 그 말이야. 근데 니들한테 나는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도 없던 인간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쫓아왔겠지. 내가 다 쓰고 죽으면 죽었지. 아니지. 기부를 하면 했지. 니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둘을 내쫓았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새언니가 한동안 엄마를 설득하기도 했다가 협박을 하기도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다는데요.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더라고요. 결국 엄마와 우리 부부는 오빠와 새언니 연락을 피한 채 집에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답니다. 새언니와 오빠 모습에 참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굴해지는 모습이 추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우리는 새언니 행동보다 오빠의 행동에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새언니 행동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결국 둘이 똑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일까요? 엄마는 오빠 부부를 전혀 상관조차 하지 않았고 평소 꽃꽂이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는 꽃꽂이를 배우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사장님의 존재를 엄마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아빠 제자라는 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엄마가 말했어요. 세상에나 사장님이 그 인절미를 받아먹던 그 학생이었다 그 말이요? 비록 우리 남편이 짧은 생을 살다 가긴 했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우리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며 사장님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사 도우미 일은 그만뒀지만 사장님과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냥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는 말이 맞겠네요. 명절 때도 그렇고 수시로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우리 아빠 제사에도 가족들과 함께 꼬박꼬박 찾아오시는데요. 마치 아버지 제사를 챙기듯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오빠와 새언니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있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받아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